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벼쓰러진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품종 원인이 높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돌풍을 몰고 오면서 수확을 앞둔 배와 사과에 낙과 피해도 입혔습니다. 피해를 바로 복구해야 하지만 재해보험 처리를 위해선 현장 보존을 해야 해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국내를 강타한 지난 주말 김제시 일부 지역에서 면민의 날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백산과 죽산, 금산, 공덕면은 당초 일정대로 면민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9,300억 원에 달하는 김제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던 일부 건물 신축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벼쓰러진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품종 원인이 높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유등면 일대 농경지입니다. 초속 38m를 넘긴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가면서 벼쓰러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수확을 앞둔 벼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두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제때 세워서 묶어주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모두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풍에 벼가 쓰러지는 도복 피해는 전북 지역에서만 논 1210헥타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농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가 수매 품종으로 정한 신동진 벼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순창군 유등면에서 발생한 벼 쓰러진 피해 논 28헥타르 가운데 90%가량이 신동진 벼를 심은 곳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입니다. 신동진벼를 단일 품종으로 정부 수매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동진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태풍이 오니까 신동진은 농사꾼들은 도복이 심하니까 하지 말자라는 뜻이 많았었는데 새누리보다 신동진이 쌀이 적게 나오거든요. 밥맛은 뭐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올해 어쩔 수 없이 신동진 심은 농가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순창군 관계자들은 피해 농가들에게는 농약비 지원을 제외하면 직접 보상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인근 군부대 등의 벼 세우기 봉사 협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 신동진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에 농가들이 많이 신동진을 많이 이렇게 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신동진 벼가 원래 이렇게 줄기가 좀 약해서 농약을 조금 덜 하는 농가는 피해가 좀 적었고 농약을 좀 많이 했던 농가는 이번에 피해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구비 그 지원은 재난 지수를 따져서 농약대금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아마 보상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신고는 계속되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피해를 당한 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돌풍을 몰고 오면서 수확을 앞둔 배와 사과에 낙과 피해도 입혔습니다. 피해를 본 전라북도 과수농가의 면적이 229헥타르로 나타났는데요. 피해를 바로 복구해야 하지만 재해보험 처리를 위해선 현장 보존을 해야 해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나무에서 탐스럽게 익어야 할 사과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생긴 상처로 사과에는 검은색 멍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사과 재배를 해온 이용성 씨는 애지중지 키운 사과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이 좀 빨리 들어가지고 수확을 지금 제대로 못했어요. 사과는 말할 것 없이 다 멍들어 버리고 부닥쳤으니까 그리고 그냥 땅에서 다 쪘고.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링링이 일으킨 돌풍에 낙과 피해를 본 전라북도 과수농가의 면적은 229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떨어진 사과를 바로 줍거나 상품성 있는 사과를 수확해야 하지만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재해보험 관계자가 나와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태풍이 불고 나면은
바로 보험사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뭔가가 지시가 내려야 농가들이 가수원에 들어간다든지 나무를 손대든지 하는데 그게 이게 늦다 보니까 농가들이 애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붙어있는 열매는 병반으로 썩어가지 약 처리는 못하지. 그러니까 농가는 2중 3중으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농가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먼저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가 이뤄지면 원예농협 관계자가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농가 주인들은 사고 접수 이후 파악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예농협 관계자는 규정에는 5일 이내에 피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사고 접수가 갑자기 몰리면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 후 바로 처리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강한 돌풍으로 낙과 피해를 본 과수농가 농민들. 보험 처리를 기다리며 떨어진 열매를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국내를 강타한 지난 주말 김제시 일부 지역에서 면민의 날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지난 7일 백산과 죽산, 금산, 공덕면은 당초 일정대로 면민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반까지 소방당국에 접수된 김제 지역 태풍 피해 신고는 30여 건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 19,159명이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합니다. 올해 원서 접수 인원은 재학생 15,561명, 졸업생 3,261명, 검정고시 337명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은 2019학년도와 비교해 1,40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지역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에 대한 지원 비율은 0.65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 헬로 전북방송이 남원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범죄 예방 홍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은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콘텐츠 제공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주요 경찰 정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현 CJ 헬로 전북방송 대표는 남원경찰서와 협력해 주민들과 경찰 사이 안전을 위한 매개체 역할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남원경찰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MOU를 맺고 같이 주민들을 위해 다가서는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니까 주민들을 위한 알림사항이라든지 또 계도사항 또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좀 불편해하지만은 해야 되는 지역 주민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이 상당히 공감받는 홍보활동은 상당히 좀 미흡하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CJ 헬로 좀 협조 좀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부족한 점은 또 우리 언론을 통해서 지도도 받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9,300억 원에 달하는 김제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던 일부 건물 신축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김제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김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일 확정된 추경 예산 규모는 9,365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김제시가 제출한 원안에서 167억 원이 조정되거나 삭감됐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20억 원을 투입하는 말토피아 체험관 건립사업 등 예산 낭비 논란이 됐던 사업들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말토피아 체험관 경우 청소년들에게 승마 동기를 부여한다는 목적이라지만 정작 말은 없고 전시관과 영상관, VR 체험관이 고작인데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가족 국민체육센터 건립 또한 멀쩡한 기존의 수영장을 없애고
새로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이며 김제시청 직원 카페 물품 구입 예산과 전원마을 유지관리 예산 등도 감액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김제시 추경 예산은 지난 1차 추경보다 943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회 추경 재원이 1회 추경 재원보다 많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봐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본 예산 편성 시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이 조기에 착공하여 김제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가장 많은 264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100억 원, 수송과 교통 분야에 27억 원 등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로 배수 개선 사업과 전북 최초로 조성하는 하키 전용구장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앞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내실 있고 지속적인 정책 집행을 김제시에 다시 한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시 보건소가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정읍시 보건기관 42곳과 의료기관 21곳, 약국 25곳이 추석 연휴 기간 지정일에 당직 근무 등에 참여합니다. 정읍 아산병원은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 환자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상진료 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은 정읍시 보건소와 정읍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차량절도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김제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김제시 구산로터리 주변에서 벌어진 차량절도 범행을 포착한 관제요원의 추적 끝에 용의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관제요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범죄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정읍시 의회가 7일 동안 진행된 제24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에는 11건의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가결된 안건은 정읍시 일본전범 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진행된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우리 지역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기는커녕 습도가 높아져 날이 후텁지근합니다. 우리 지역 한낮에 31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환절기에다 태풍에 비까지 내리면서 변동성이 심한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춥다고 느끼실 수 있는 날씨인데요. 항상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면서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이번 가을은 비 소식이 참 잦은데요. 이번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집중호우로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인데요. 추석 연휴 전반에는 대체로 맑아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해 추석 연휴 후반 날씨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특히 연휴 전까지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Eyes are like a jungle, he smiles, it's like the radio.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him as he's walking home, saying, does he know? Will you ever know?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